안녕하십니까. 벌써 6월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종목들을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MC넥스에 관련된 리뷰 내용이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분들께서 질문도 좀 해오시고요. 라고 그래서 좀 대답을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언제부터 오른다고 했어요? 2분기예요? 3분기예요? 3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을 또 살짝 또 잊어버리셨던 모양입니다. 자, 3분기가 어닝 피크라고 말씀을 드렸고 4분기 좋을 거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MC넥스 같은 경우 기존의 핸드폰 매출 부분은 크게 증가하진 않을 겁니다. 왜? 기존의 이익 대비해서 그렇고요. 또 작년도에 판매도 상당히 급감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좀 영업이익 부분은 모바일 부분에선 좀 처지고 있다는 부분. 근데 전체 MC넥스 매출 중에 한 80% 정도가 모바일에서 나오고 있는 카메라 매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저로 깔고 가고 조금씩 확대되어 가는 과정, 그 다음에 더 이상 매출이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락할 만한 이유가 많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동사의 주가의 상승 포인트는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전장 부분에 들어가는 카메라 수요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시장이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것들이잖아요. EV 베클들이 상당히 나오면서 또 ADAS 부분도 레벨 3 분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카메라의 화소수나 또 카메라의 개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임이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 매출이 현재는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뭐 내년도부는 조금씩 올라가서 전체 매출을 25, 30 이런 식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모바일 분야에 대한 업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게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어닝 리포트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뭐 올해 2023년도 전체적인 모습은 지난해보다 뭐 700% 정도 개선되는 영업이익과 실적을 나타낼 거다라는 예상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하죠. 다른 것들은 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분야는 상당히 많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녀석만 올라가고 있지 않은 부분 이런 점들은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인내심을 갖는 것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도의 포기하거나 그래야 될 포인트는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들고 있는 기간이 기껏해야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보실 때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220일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오고 그 상태에서 지금 220일 선을 기준으로 멈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그 예상 실적이나 지금 리포트 나온 것들에 대해서 궤변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난다고 하면 222 이동평균선을 훼손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년보다 훨씬 더 좋은데 220일 이동평균선을 훼손하는 주가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그 회사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220일 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충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올해도 지금 서서히 올라와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들 더 이야기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더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잠시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자율주행차 부분이 앞으로 꽤 많이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두 배, 세 배 정도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것들이 그러면 모바일 분야에 대한 매출은 이 회사가 빠질 거냐? 그렇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예를 들면 증가되고 신모델 나오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듈들, 그다음 저사양, 고사양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고 뭐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를 들면 고사양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동사가 예를 들면 주가가 예를 들면 안 오른 건 좀 답답한 면이 있으나 그래도 세상은 항상 보면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가지고 있고요. 좀 제가 자동차 관련된 리포트를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레벨 1, 2, 3 오는 과정에서 지금 레벨 3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레벨 3 자동차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인기가 있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오토파일럿 자동차가 지금 거의 레벨 3급 이상, 레벨 4급에 도달되어져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레벨 3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하지 않는다, 자동차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자동차 판매량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거고요. 특히 전장용으로 진행되면서부터는 자율주행 옵션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다 작용이 될 겁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 정도 관련돼서 1차 벤더가 됐거든요, MC넥스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의 1차 벤더가 됐다는 건 이건 사실은 되게 앞으로 펼쳐질 내용들이 상당히 다른 분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도 좀 고려해 보시고 혹시 올해가 아닌다 하더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도 있고 내후년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주가보다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뭐 내려갈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그것뿐만 하나만 갖고도 주식은 매수할 만한 거죠. 그 기저 상태가 쭉 유지되고 있는 거, 이 상태에서 뭐만 존재하면 됩니까? 이제 업황 개선과 실적 개선 뭐 이런 것만 나타내는데 앞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명확한 사실일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바일 수요가 더 늘어나겠습니까? 안 늘어나겠습니까? 모바일 수요는 뭐 증가 이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감소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 현상 유지한다고 칩시다. 최악의 조건으로 해서. 자, 그러면 EV 배터리 쪽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분명히 훨씬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부분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동사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적어도 10%씩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낼 모습이에요. 아마 제가 지금 오른쪽 화면 위에 여기 띄워놓은 이 자리에 띄워놓은 매출 증가표라든지 예상치를 살펴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1분기 적자에서 2분기 괜찮았습니다. 지금으로 3분기에서는 꽤 많은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리포트들이 나오고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쫄지 마시고 가야 된다. 그리고 보통 지금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는 어닝 컨센서스 내용은 얼마 정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타겟가 올해 지금 12월 기준으로 해서 한 38,000원 정도 찍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주가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온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CX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반도체 올라, 스마트폰 다른 거 VH 올라, 그죠? 자화전자 올라 다 오르고 있는데, 그쵸? 얘만 아직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바일 분야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EV 베크에 대한 영업이익과 매출의 증가폭 여기가 더 훨씬 더 매력적인 포인트로 잡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분. 자, 테슬라가 주도하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카메라 베이스로다가 레이저를 쏘고 그 기준으로 해서 작동을 하게 하는 오토파일럿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카메라 화素수도 과거에는 2메가에서 6메가로 올라왔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가격도 어떻게 돼요? 단가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좀 차를 타봐도 몇 년 전에 타던 차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 탁 비치면 좀 흐림하잖아요. 지금은요. OLED 화면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깨끗한 화질을 띄워주기도 합니다. OLED 화면에 2MB짜리 예를 들면 카메라를 갖다 꽂는다?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죠. OLED 화면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건. 자 그러니까 더 높은 적어도 6메가 정도 급 이상이 장착이 돼서 그 카메라 화질을 작동을 시킬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언뜻 또 말씀드려 보면 OLED 관련돼서 제가 덕선 네오룩스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OLED 판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떤 쪽이 더 많이 늘어납니까? 그죠? 전장용 자동차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예를 들면 지금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매출과 영업이익도 또 그쪽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덕선 네오스도 참고로 소재 기업으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조금 지금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앞으로 예를 들면 성장성이 상당히 좋게 보이는 것.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훼손된다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다 많이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뭐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 성질 급하신 분들 단타 막 이렇게 짧게 내가 주식만 매수하면 쭉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는 분들 같은 경우 그거 좀 욕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MC넥스는 제가 볼 땐 3분기 EV9이 드디어 광고가 나오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시제품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시승차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또 새로운 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전장용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이 동사의 매출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2021년, 그러니까 그 과거에 예를 들면 호황기 시절의 매출을 다시 달성할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는 답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좀 해보시고 적어도 앞으로 제가 추정하보건데 올해 안에는 여러분들이 소비의 목적 적어도 30% 이상의 주가 수익률은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인내심 가지시고 즐겨가면서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화전자나 지금 뭐 스마트폰 분야에 대해서 BH, LG 이노텍 뭐 이런 얘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도 따로 또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참고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가면 상당히 좋겠다. 또 벌써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가기 시작한 게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사랑은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다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 뵙고요. 시황은 그냥 좋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특별히 호황도 아니고 약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좋은 건 좋은 대로 가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대로 가고 제가 2023년도는 늘 내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냥 업종별로다가 시즌별로 성장했다, 줄어들었다, 들렸다, 빨았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자꾸 선준비도 했다가 물론 가끔 가다가 미스테이크 하는 거 있죠. 그런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리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접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도전해야 되고 실망 하나 갖고 실망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는 기본 10개 정도는 가져가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화이팅!